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꿀 한 스푼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밤, 아이가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엄마는 약 대신 주방으로 향합니다. 꿀 한 티스푼, 따뜻한 물 한 컵. 30분 후, 아이는 잠들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야전병원, 소독약이 떨어진 군의관이 병사의 상처에 꿀을 바릅니다. 주위에서는 미신이라 비웃지만 일주일 후 감염 없이 회복된 건 그 병사뿐이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암센터, 방사선 치료로 입안이 헐어 물도 못 마시던 환자가 멸균 꿀을 머금습니다. 3일 후, 그는 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200년 파라오의 무덤, 3000년이 지난 꿀이 상하지 않고 발견됩니다. 이것은 미신일까요? 과학일까요? 오늘 우리는 4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꿀의 비밀을 밝힙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 전에는 절대 꿀을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어떤 꿀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기원전 1550년, 이집트 테베의 한 소녀가 불에 데었을 때 의사는 꿀을 발라 붕대로 감쌉니다. 이것은 실제 기록,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남아 있습니다. 877가지 치료법 중 3분의 1 이상이 꿀을 사용합니다. 상처, 화상, 눈병, 위장병, 심지어 탈모와 피임까지. 이집트인들은 꿀을 신의 약이라 믿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 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이유는 과학에 있습니다. 높은 당도, 낮은 수분,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꿀벌의 효소, 천연 소독제였던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가 가장 자주 처방한 음식, 바로 꿀이었습니다. 열이 날 땐 꿀물, 상처엔 꿀 연고, 기침엔 꿀과 식초. 그리고 24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은 그가 옳았다고 증명했습니다. 허준 역시 동의보감에 기록했습니다. 성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비위를 보하며, 통증을 먹게 하고 독을 푼다. 동서양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약입니다. 201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은 아이들의 야간 기침 실험을 합니다. 하나는 기침약, 하나는 꿀, 하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꿀을 먹은 아이들의 기침 빈도는 40%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침약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코크란 연구소가 검증합니다. 꿀은 급성 기침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학은 신중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2024년 한국농촌진흥청은 밤꿀에서 키누렌산을 발견합니다. 이 물질이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했습니다. 쥐 실험에서도 생존율이 60% 높았습니다. 모든 꿀이 같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1세 미만 영아에게 꿀은 금지입니다. 보툴리눔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고 아이의 장은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젖꼭지에 꿀을 발랐다가 이유식에 섞었다가 사고가 납니다. 절대로 1세 미만에게는 주지 마세요. 만 1세 이상이라면 잠들기 전 30분 전에 티스푼 하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 주면 충분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 꿀로 상처를 치료한 군의관의 이야기는 이후 연구로 입증됩니다. 2015년 코크란 연구소는 26개 연구, 3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의료용 꿀을 사용하면 화상 치유 기간이 4에서 5일 단축됩니다. 일반 드레싱보다, 심지어 은설파다이아진보다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꿀은 마트 꿀이 아닙니다. 감마선으로 멸균 처리된 의료기기입니다. 항균 활성과 산성 pH, 그리고 천연 과산화수소가 세균을 죽입니다. 집에 꿀을 상처에 바르면 오히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꿀의 4단계 작용을 밝혀냈습니다. 삼투압으로 진물을 빨아내고, 과산화수소로 세균을 죽이고, 산성 환경으로 번식을 막고, 항염 물질로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4000년 전 치료법이 데이터로 입증된 셈입니다. 2023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방사선 치료 중인 김 씨는 구강 점막염으로 물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꿀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3일 후, 그는 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밥을 먹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꿀 구강 케어는 중증 점막염 발생률을 낮추고 통증과 체중 감소를 완화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줄여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할까요? 혈당 지수는 낮지만 칼로리는 오히려 높습니다. 하루 한두 티스푼 설탕을 대신하는 정도면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시험관에선 세균을 억제하지만 인체에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 지역 꿀이 면역을 키운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2024년 국제조사에서 시중꿀의 상당수가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설탕 시럽이 섞인 제품이 많습니다. 진짜 꿀을 고르려면 원산지, 단일 화원, 가격을 보세요. 너무 싸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꿀은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되지만 가짜는 항상 액체 상태입니다. 섭취할 땐 45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효소를 파괴합니다. 하루 1에서 2티스푼, 30g 이하, 공복이나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기원전 3200년부터 2025년까지 꿀은 인간의 곁에 있었습니다. 꿀은 병을 고치냐고요? 과학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고친다는 과하지만 돕는다는 맞습니다. 기침을 완화하고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며 치료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한겨울 밤, 엄마가 아이에게 꿀물을 건네는 그 장면. 그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4000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난 작은 기적입니다. 기억하세요. 1세 이상 아이의 기침엔 도움이 되지만 1세 미만에게는 절대 금지. 의료용 꿀은 효과적이지만 집꿀을 상처에 바르는 건 위험. 암 치료 보조로는 가능성 있지만 대체 치료는 절대 불가. 설탕 대신 적당량은 현명하지만 과다 섭취는 해롭습니다. 꿀은 만능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치유의 선물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프로폴리스와 로열 젤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꿀보다 더 강력하다는 그 물질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자연의 모든 선물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